안녕하세요. 모두의 안드로이드 유닛 5 액티비티 다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첫 번째로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스크롤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버와 같은 상단에 메뉴를 선택하고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는 탭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래 위로 스크롤하면서 올리고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는 리스트 화면을 간단하게 자동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앱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화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액티비티는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그 상태가 변하는데요. 이걸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또는 한글로 수명주기라고도 합니다. 액티비티, 화면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뒤에서 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표가 보이시죠? 액티비티, 화면의 시작이라고 된 부분인데요. 여기가 즉 앱이 시작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앱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앱을 실행을 할 때 그냥 화면상으로 디자인화된 UI가 떠서 뭔가 플로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코드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배울 때는 온크레이터나 일부분만 알면 되는데요. 나중에 앱 화면이 복잡해지고 UI가 복잡해지고 뭔가 클릭했을 때 화면이 동작하는 했을 때 좀 더 앱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액티비티 수명 주기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앱이 실행되면요. 온크레이트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라고 했어요. 어떤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반복되는 부분, 단락을 의미를 합니다. onCreate라는 가로로 되어 있죠. 함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onStart 상태로 들어갑니다. onCreate라고 하는 것은 앱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의미를 합니다. 책에서는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자동차에 비유를 했는데요.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액션, 동작 같은 걸 onCreat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시작되면 onStart 상태로 들어갑니다. onStart는 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로그인이나 저장 정보 등의 내용을 추가를 하면 좋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시동을 거는 엑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이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포즈와 온스탑을 거쳐서 앱이 사용한 메모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네, 온포즈와 스탑을 거쳐서요. 앱이 종료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바는 또는 코틀린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힙이라는 공간 또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쌓인 메모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자동으로 정리하는 걸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메모리를 정리를 하고요. 앱이 종료될 때 on destroy로 가게 됩니다. 스톱을 거쳐서 on destroy로 가게 됩니다. 앱을 종료할 때 도달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시동을 끈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화면에 들어갔다가 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다른 화면으로도 갈 수 있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on resume에 들어갑니다. on resume은 한번 접근한 화면에 다시 접근할 때 도달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로 보면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를 on resume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이 들어올 때 on resume로 들어오는데요. 동작을 하고 액티비티가 동작을 하고 on pause로 다시 종료를 백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앱을 죽이면 on pause나 on stop을 거쳐서 on destroy로 가고 종료가 되는데요. 다시 들어올 때도 on resume로 들어오지만 앱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on resume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on create 그리고 시작할 때 on start, on resume를 거쳐서 앱이 동작한다. 그리고 다시 종료될 때는 on pause와 on stop을 거쳐서 on destroy로 종료된다라는 이 액티비티 생명 주기가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해서 좀 암기 과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달달 나올 정도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뒤에 조금 더 나갈 건데요. 나가서 프래그먼트라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할 때도 프래그먼트도 나름의 또 수명 주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프래그먼트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앱의 수명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우시고요.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미 빈 프로젝트를 하나 띄워놨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앱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엽니다.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을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네, 반반 정도 크기로 조정을 했고요. 온크레이트가 있죠. 앱이 시작될 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위에 온크레이트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메인 액티비티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부분을 익스텐즈 상속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1번 부분과 2번 부분에 코드를 넣을 건데요. 1번 부분에 이렇게 파일을 넣습니다. 저는 PPT에서 복사해서 좀 넣을게요. 그리고 2번 부분에 코드를 넣습니다. 2번 부분은 onCreate 함수의 바깥 부분입니다. 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됐을 때 앞에서 배웠죠. Alt Enter 누르라고 가이드가 나오죠.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Alt Enter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임포트 되죠. 네, 로그 하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유틸의 로그 부분이 임포트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코드를 추가한 후에 빨간색으로 Alt Enter 누르셨고요. 아래쪽 도구창 모음에 앱의 동작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캣 창을 엽니다. 이 부분이에요. 아랫부분에 로그 캣 네, 눌러주면 앱이 실행될 때 여러 가지 타입의 실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g.i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길벗이라는 태그로 여기서 검색 가능하거든요. 했을 때 메시지로 onCreate 이 부분이 실행될 때 onCreate라고 뜹니다. 그리고 리줌 상태로 들어갔을 때 리줌이라고 뜨고요. 앱이 종료될 때 destroy라고 뜹니다. 여기서 휴지통을 눌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네, 로그캣 창을 아래쪽에 열었죠. 로그 개발을 하면서 로그를 보는 부분인데요. 로그캣 창을 열면 워낙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은 1번 휴대폰 또는 에뮬레이터 종류를 보여주죠. 저는 에뮬레이터 함께 픽셀2 타입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R로 만들었고요. 2번은 정보를 나타내는 단계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벌보스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벌보스는 모든 정보를 다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 때는 I라고 쳤죠. 그래서 info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레벨이라고 하는데 에러나 로그를 볼 때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이 높아져요. 더 중요한 레벨이고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릴리즈로 앱을 배포하게 되면 디버그로 표시한 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포로 하면 모두 다 보이는 정보성이고요. 그 다음에 경고 정도, 와닝 또는 에러가 표시됐을 때 볼 수 있는 에러 이런 식으로 레벨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벌보스 모든 정보를 보겠다라고 해놓고요. 필터를 해놓고요. 3번 칸에는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하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만 검색해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 필터에 검색에 길벗이라고 해놓고요. 네, 앱이 실행됐죠. 내용은 없어요. 앱이 실행되면서 onCreate가 떴습니다. 방금 onCreate가 떴고요. 그 다음에 onResume으로 들어왔죠. onResume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nCreate가 실행되고 아까 생명주기 기억나시죠? 생명주기에서 onCreate 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면서 onResume으로 오고 앱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앱을 죽여볼게요. 앱이 종료될 때 onDestroy가 떠야 되거든요. 백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onDestroy로 오는 거 확인되시죠? 백 버튼 눌러서 앱이 종료될 때 onDestroy로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액티비티에서 다른 화면 액티비티를 불러보겠습니다. PPT나 책에서는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빈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1번 위치, 여기죠. 여기에서 다음 코드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만들어 볼게요. 네, 뷰 쪽에서 빨갛게 떴죠. 아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Alt Enter를 눌러줍니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주면요. 네, 떠야 되는데. 네,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 이런데요. 어, 네, 뷰가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잡혔죠. Alt Enter를 눌러줍니다. 네, 가끔 이래요. Alt Enter를 눌러주면 뷰가 임포트 됐죠. 이거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잘 안 잡히면 요 라인을 그냥 넣어도 돼요. 수동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로 갑니다. 리소스의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점 XML 파일을 열고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팔레트 커먼의 버튼, 팔레트 커먼의 버튼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편집기 화면 오른쪽에 놓습니다. 여기 놓고요. 네, 속성 창에서 버튼 관련된 네, 웹뷰 안에 들어가 버렸죠. 웹뷰 뺄게요. 제가 웹뷰 하던 게 있어가지고 다시 넣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넣어볼게요. 버튼 놓습니다. 버튼을 놓고 마법봉 누르는 거 아시죠? 마법봉 누르고요. 속성 창에서 onCreate 관련 부분을 찾습니다. 버튼이죠. 버튼 잡혀있죠. 한번 지웠다가 다시 넣기 때문에 to로 떴는데 상관없습니다. onCreate, onClick 속성을 찾습니다. on이죠. onClick. 네, 여기를 찾았죠? 찾습니다. 찾아서 온클릭 속성에서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오는 샌드 메시지를 선택을 합니다. 온클릭에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입니다. 버튼이 클릭됐을 때 샌드 메시지를 실행해라.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샌드 메시지를 실행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패키지 이름 폴더를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가 뜨면 패키지죠. 이게 패키지입니다. com.example.helloworld가 패키지고요. 패키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 떴죠. 뜨면 New에 액티비티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액티비티에 empty 액티비티를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드는데 메인 액티비티 2 그냥 자동인 상태로 둘게요. 갑니다. 네, 하나가 추가됐어요. 추가됐습니다. 액티비티 설정 창에서 기본값 그대로 뒀죠. 두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액티비티 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액티비티 메인 2 액티비티가 메인 액티비티 2인데요. 책에는 메인 2 액티비티로 만들었네요. 어쨌든 생성됐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가서 샌드 메시지 함수 안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액티비티를 부르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액티비티죠. 요 안에서 샌드 메시지 안에 이제 내용을 넣습니다. 네. 빨간 부분은 Alt Enter 아시죠? 눌러서 하시고요. 여기 액티비티 이름이 책이랑 다르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2입니다. 2를 불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intent라고 합니다. 어떤 동작을 불러서 새로운 화면을 부를 때
인텐트라는 동작이 불러져요. 그래서 인텐트 클래스형으로 인텐트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new intent를 만들 거다. 이거는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동작 구성 안에 있는 거다. 이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게 넣으셔야 되고요. 인데 어떤 걸 부를 거냐? 메인 액티비티 2. 클래스 자바가 빌드 되면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점 클래스를 부를 거다라고 해둡니다. 하고요. 액티비티를 시작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시작할래? 라고 해서 안에 넣습니다. 이 인텐트를 넣어주고요. 네, 넣는데 아직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림을 넣어볼 겁니다. 요 액티비티 2가 만들어 연결되어 있는 리소스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2.xml 디자인 화면으로 갔어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여러분 해보셨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시닉 폴더로 가서 그린, 우리는 주로 그린 글래스 쓰잖아요. 그린 글래스 웹에서 사용된 이미지죠. 웹 BP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네, 얘네가 대문자로 섞어놨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에는 소문자만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팔레트로 가서 코먼에 이미지 뷰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었죠. 그래서 이 화면이 팝업이 떴잖아요. 이미지를 선택하는 창이 떴습니다. 뜨면 복사해온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드로블에 백그라운드에 시닉 안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네, 넣습니다. 하면 조절하죠. 위치 조절하시고요. 네, 빨갛게 뜨면 마법봉 기억하시죠? 위치 지정하는 마법봉을 눌러줍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떴고요. 액티비티 1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2번이 떠야 돼요.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액티비티 2가 떴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액티비티 위에 새로운 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돌아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미지를 띄우는 네, 앱을 만들어 보셨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을 조각조각 나눠서 구성한 프래그먼트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이 프래그먼트가 나오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부터 나왔는데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드로이드 개발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배운 액티비티라는 것만 생겼는데요. 이걸로도 쉽진 않았어요. 근데 화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 태블릿을 만들어냈잖아요. 태블릿 화면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목록이 있는데 오른쪽에 또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화면이 핸드폰으로 가요. 휴대폰으로 가면 줄어들어야겠죠. 줄어드는데 지금 웹에서 유행하는 반응형 웹 같은 것처럼 왼쪽만 보여요. 왼쪽만 보이고요. 네. 또 뭐 내리다 보면 어떤 거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오른쪽이 더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이는 네. 큰 화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을 두 개의 프래그먼트로 나누고요.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휴대폰 화면 같은 걸로 가면 뭐 두 개의 화면이 되고 네, 두 개의 액티비티로 나눠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액티비티는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를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프래그먼트라는 동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간단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새로운 empty 액티비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프로젝트 이름만 프래그먼트로 바꿔줍니다. 액티비티를 추가할 때처럼 패키지 이름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클릭해서 팝업 메뉴가 뜨면 New 프래그먼트의 블랭크를 선택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할게요. New에 네, 프래그먼트 갑니다. 액티비티 했었죠. 아까 전에는 프래그먼트로 갑니다. 해서 프래그먼트 블랭크 빈 거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뒤에서 배울 건데 네, 뭐 뷰 모델이란 것도 있고요. 바텀에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로긴 프래그먼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 거 만들어 봅니다. 이름은 블랭크 프래그먼트로 하기로 했죠. 만들면 블랭크 프래그먼트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요. 이 블랭크 프래그먼트와 연결된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 블랭크.xml이 생겼습니다. 프래그먼트는 구성이 보면 네,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라 그렇긴 한데요. 복잡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액티비티 생명주기랑 수명주기랑은 약간 또 달라요. 얘는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거고요. 네. 요거는 생성자죠. 같은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개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블랭크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동작을 하죠. 아규먼트라는 걸 받아와서 뭔가 넣는 작업도 하고요. 온크레이트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약간 달라요. 있고요. 온크레이트 뷰에서 화면을 만들어줘요. 이거 다르죠. 온크레이트가 있고 온크레이트 뷰가 있습니다. 뷰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액티비티 때처럼 메인 액티비티.java 파일에 send 메시지 함수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위치도 같고요. 여기에 네,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지금 만든 프래그먼트를 부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만든 코드는 컨트롤, 키보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하고 물음표 있는 부분에 보면 슬래시 보이죠. 같이 눌러주세요. 컨트롤하고 이 슬래시를 누르면 앞에 이렇게 생겼죠. 슬래시 두 개가 생겼거든요. 이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개발해서 주석 또는 코멘트라고 하고요. 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코드상에는 보이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을 열고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버튼을 추가하고 제약 조건에 마우스본 클릭하고 똑같죠. 온 메시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린 해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화면에 가는데요. 네, 액티비티입니다. 첫 번째 액티비티 메인의 디자인 화면에 간 다음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constraint layout을 선택을 합니다. constraint layout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선택했죠. 트리에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constraint layout 선택을 한 상태에서 속성 창으로 가서 menu id에 아이템 컨테이너를 입력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속성에 가서 여기다가 현재 이름이 없죠. unnamed입니다. 여기다가 아이템 컨테이너를 입력을 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 액티비티 안에 여러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만든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 안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만 만드는데 사실은 여러 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걔네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컴포넌트 트리가 아이템 컨테이너로 바뀌었죠. 네, 바뀐 상태입니다. 액티비티를 클릭했을 때 send 메시지 아닙니다. 요 안에서 프래그먼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아래 코드를 넣어 줍니다. 이 아까 전 했던 주석은 삭제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주석만 처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삭제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삭제하겠습니다.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라는 함수를 불러오고요. 프래그먼트를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begin transaction 네,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dd를 하는데 어디다가 이 액티비티의 아까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추가를 했죠. 아이템 컨테이너에 우리가 추가한 블랭크 프래그먼트를 불러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불러오고 실행해라 .commit라고 날립니다. 프래그먼트 부를 때는 좀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commit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이 함께 있거든요. 추가를 하기도 하고 프래그먼트를 하나 추가를 하기도 하고 교체하는 리플레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밋을 한다든가 다른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에서 화면을 구성하고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탄생한 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게 프래그먼트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아이폰과 달리 초반에 굉장히 많은 크기의 핸드폰들이 있었어요. 제조사도 다양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되면서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파편화라고 합니다. 이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글 쪽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네, 프래그먼트였던 거죠. 이 상태에서 잘 불러오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합니다. 네, 러닝 중이고요. 그레이드를 빌드하고 있습니다. 네, 떴는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위에 떴죠. 헬로 블랭크 프래그먼트. 네, 별거 아니다 싶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네, 별거 아닌 시작들의 여러 개가 모여서 개발이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뜬 이유는 프래그먼트 블랭크 안에 글자가 있겠죠. 텍스트 뷰 안에 보면 글자가 있습니다. 코드로 보면 네, 요 헬로 블랭크 프래그먼트 글자가 있기 때문에 뜬 거고요. 네, 이렇게 화면 안에 프래그먼트가 떴습니다. 헬로 블랭크 프래그먼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스크롤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 화면을 스크롤 하다 보면 상단의 배경 이미지가 점점 작아지면서 아래 영역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제목이 점점 흐릿해지다가 없어지는 것들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PC 화면에서는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모바일 화면으로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네, 로그아웃 한 다음에 네, 모바일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PC에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F12예요. 윈도우에서 F12입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 이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는 걸 누르면 모바일 상태로 가요. 여기서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 봅니다. 블로그, m.블로그로 가면 원래 네, 모바일 상태 화면이거든요. 모바일 상태로 갔죠. 아무거나 누르고요. 블로그 상단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요 화면입니다. 여기서 모바일처럼 스크롤을 해요. 이렇게 스크롤하면 네, 여기가 원래 작아지거든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근데 여기는 구현을 해놓진 않았네요. 그냥 모바일 웹에서는 약간 동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작아져요. 이런 걸 구현하는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뉴에서 템플릿, 자동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앤 뉴에 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 템플릿이 있죠. 셀렉트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스크롤링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도 공부할 수 있고 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스크롤링 액티비티 찾으셨죠? 여기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위치 지정하시고요. 저는 어디다 할까요? 딱 워크에 길벗에 하겠습니다. 길벗에 폴드를 하나 만들게요. 2에 탁이죠. 2에 워크의 길벗, 2에 워크의 길벗에 스크롤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선택을 합니다. 위치 지정하고요. 길벗에 다시 스크롤 액티비티 2의 워크의 길벗의 스크롤 이제 보이죠? 하고 넘어갑니다. 미니멈 SDK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지정되어 있는 그대로 갈게요. 네, 저는 새 창의 윈도우가 뜨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새 창이 떴고요. 기존 거는 없애겠습니다. 닫고요. 크기 지정 잠깐 하겠습니다. 반 정도 잡고 만들어졌습니다. 스크롤링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됐고요.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 보이죠? 코틀린으로 만들어졌네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우린 자바로 하고 있으니까 뉴 프로젝트에 잠깐 하고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듭니다. 지우고 파일 뉴의 뉴 프로젝트
스크롤 액티비티 넥스트 누르고 여기서 제가 코틀린 랭귀지 코틀린 뒀죠. 자바로 갑니다. 자바로 하고 위치 다시 지정하고요. 위치야? 네. 길벗에 스크롤 선택하고 갑니다. 자바 맞죠? 고! 피니쉬 합니다. 자바 코드가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지? 크리에이터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프로젝트 파일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가볼게요. 뉴의 뉴 프로젝트 자바 q 상관없습니다. 35라든 29라든 상관없고요. 된 것 같은데 자 워크에 스크롤 폴더 다시 피니쉬 네, 자바 프로젝트가 안 생기죠. 이거 뭔가 꼬인 것 같은데요. 스크롤이란 폴더에 코틀린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스크롤 2라고 만들고요. 네, 제가 실수하는 모습도 함께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에 뉴에 뉴 프로젝트 스크롤 가고 자바 위치 잡고 스크롤 2 오케이 고 합니다. 고 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졌죠. 네, 아까는 폴더가 살짝 꼬인 것 같고요. 꼬였던 폴더 스크롤은 날리겠습니다. 지우고요. 네. 스크롤링 액티비티가 드디어 생겼는데요. 보면 복잡합니다. 온크레이트 안에 네, 있고요. 쭉 있고 플로팅 버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실행해 볼게요. 네, 아직 빌드 중이었나 보네요.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실행 기다립니다. 네, 만들어졌죠. 해보면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위가 여기가 작아지죠. 이 부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되고요. PPT랑 똑같은 화면이 책과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스크롤 한번 해보시면 네, 대단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 요 부분에 네이버 블로그 앱처럼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백그라운드 싱 폴더에서 뭐 가져온다 이 부분 이제 아시죠?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잖아요. 리소스에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scroll.xml 이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디자인을 열어요. 디자인 부분을 열고요. 찾아서 긴 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제일 위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바를 선택을 합니다. 한 다음에 속성창 여기 선택됐죠. 이렇게 선택됐다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플로팅 버튼, 이렇게 하면 상단 여기 앱바, 여기가 사각형 영역, 여기에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속성을 찾아서 갑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백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백그라운드. 네, 백그라운드 속성을 찾아서 옆에 있는 긴 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 스포이드 말고 여기. 네,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드로우블에 없죠. 아까 전에 했던 이미지들 다 날아가고 없으니까 없네요. 여기다가 스크롤 2에 앱에 src에 아까 했던 거 찾아갈게요. 아까 했던 게 아마 여길 거거든요. 7월 7일 이게 아닌가? 여기에 네, 이게 아니라 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하나 더 실행해서 가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나 더 실행하고 하나 더 떠야 되는데 안 되면 여기 딴 걸 실행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두 개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다른 폴더에. 그래서 두 번째 거 실행 중입니다. 뜨고 있을까요? 뒤에서 뜨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떴죠. 탐색기에서 제가 앞에서 하려고 했던 작업은 탐색기에서 드롭을 좀 전에 했던 헬로 프로젝트에 있는 이미지에 드롭을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가져올게요. 아까 전에 작업했던 드롭을 안에 이 프로젝트 아닌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작업이 오픈 리스트 요걸 거거든요. 네, 요거죠. 요거거든요. 여기서 웹BP 있죠. 를 복사해서 복사 컨트롤 C입니다. 복사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스크롤 프로젝트에 넣습니다. 컨트롤 V 해서 넣습니다. 드로우볼에다가 OK 해서 넣으면 들어갔죠. 요거는 닫고요. 설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닫아놓고 네,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찾아질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요 이미지 이제 나타났죠.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OK를 누르면 네 올라갔죠. 사에서 네, 들어간 거 보이시고요.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저장 누르고 떠 있는 상태에서 정지 안 해도 아마 될 거예요. 정지 안 하고 R 옆에 릴로드 버튼 눌러주면 다시 빌드가 됩니다. 밑에 그레이드 빌드 러닝 보이시죠? 네, 실행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요. 네, 떴죠. 이미지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잘 들어갔고요. 스크롤하면 네, 보이세요? 스크롤하면 빠르긴 했는데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해서 이렇게 네, 작아지죠. 그림 작아지고 그림 작아지면서 이렇게 바뀌죠. 네, 제가 위아래로 살짝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스크롤 화면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서 동작되는 거 봤고요. 이번에는 탭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 앱을 보면 상단 화면이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 있겠죠? 블로그 갔다가 네이버 가봅니다. 네이버 가면 네, 얘네가 개편하면서 화면이 살짝 바뀌었는데 뉴스판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탭하면 여기 탭이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동되는 탭. 네, 요걸 탭이라고 해요. 이 탭하면 이건 모바일 웹이긴 한데, 네, 탭으로 안드로이드 앱으로 이 탭하면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 앱바 부분은 그대로 있고 탭 아래 영역만 변경되죠. 네이버는 이 부분을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서 모바일 웹을 앱으로 둘러쌌을 거거든요. 약간 다르긴 한데요. 비슷하게 구현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구현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뉴에 합니다. 파일에 뉴에 프로젝트 하고요. 미리 만들어 둘게요. 폴더 아까 전에 실패했었죠. 코틀린 하다가 코틀린이 되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요. 탭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탭이 이미 있네요. 제가 테스트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탭 뉴, 네, 뉴라고 해놓겠습니다. 탭 뉴예요. 기억하세요. 하고 다시 파일에 뉴에 뉴 프로젝트 탭 나와라. 탭, 네, 탭드 액티비티 있죠. 넥스트 누르고 네, 자바 잘 돼 있죠. 하고 위치 지정합니다. 길벗의 탭 뉴 만든 거 오케이를 하고요. 피니시 눌러줍니다. 네, 잘 만들어지고 있죠. 아까 했던 건 닫고요.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탭 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탭이 움직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이고요. 클릭을 하면 탭이 선택되고요. 이게 탭과 탭 영역과 아래쪽에 페이저 뷰 페이저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요. 앱바 레이어 밑에 내용 있고 뷰 페이저, 제가 아까 뷰 페이저라고 했죠. 뷰 페이저가 밑에 숨어 있고요. 얘는 플로팅 버튼입니다. 플로팅 버튼 있고요. 뷰 페이지가 밑에 숨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X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네요. 하고 위에 템 레이아웃 보이시죠? 여기가 템 레이아웃입니다. 앱바 레이아웃이 시작되고 앱바 레이아웃이 시작되고 디자인이랑 같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코드랑 같이 스플릿으로 보는데 앱바 레이아웃 요용력 선택하면 네, 오른쪽에 앱바 레이아웃 선택된 거 보이시죠? 요만큼의 앱바 레이아웃이고요. 이 안에 탭이 있는 거예요. 탭 레이아웃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얘는 안드로이드의 머테리얼 디자인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네, 뷰 페이저입니다. 뷰 페이저. 오른쪽 왼쪽 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혹은 취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뷰 페이저를 구현하는 이벤트, 앱이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하죠. 이런 걸 구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탭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책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화면에서 탭 영역을 보이지 않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해서 뷰 페이저 아랫부분만 남겨봅니다. 이렇게 해볼 때 어떻게 할 거냐? activity main.xml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고 디자인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컴포넌트 트리, 이제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죠? 여기거든요. 컴포넌트 트리의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이죠. 아래에 네, 앱바 영역과 뷰 페이지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탭 영역을 없앨 거잖아요. 탭스를 선택을 하고요. 탭이죠. 여기 탭이 있거든요. 하나, 두 개 나눠진 탭이 이 안에 있습니다. 탭스를 선택을 하고 속성창에서 속성창으로 갈게요. 속성창 열려 있네요. 속성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비저빌리티 속성을 찾습니다.
비저빌리티 찾으셨나요? 여기 있죠.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클릭을 하면 속성이 이렇게 보여요. 비저블, 보여라. 인비저블,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되라. 또는 사라져, 꺼져, 건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있는데요. 각 옵션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저블로 두면 처음처럼 기본값이에요. 처음 디폴트 값인데 처음처럼 탭 영역이 보이고요. 이 값을 만약에 인비저블로 선택을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없었던 것처럼 공간 안 보이는데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져, 영어로 사라져죠. 네,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건이라고 하면 탭 영역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싹 사라졌죠. 인비저블 차이가 보이세요? 인비저블로 하면 영역은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건으로 하면 요 영역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없어지는 마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으로 하고 실행을 하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탭은 사라지고 뷰 페이지만 남아서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해집니다. 네, 떴겠죠. 여기에 빌드 중인가요? 다시 뭔가 굉장히 빠른데요. 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죠. 다시 실행. 탭 영역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죠? 탭 건 했는데 저장 건 디지빌리티 위에도 있네요. 여긴가? 비저빌리티 건 두 군데 다 바꿔볼게요. 컨트롤 부분이고 여기가 설명이 안 뜨네요. 다시 없어지자. 네, 없어졌네요. 아래와 윗부분 두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래와 윗부분 두 군데 다 바꿔주시고요. 약간 버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올라가면서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이 없다면 위만 해볼게요. 위만 하고 고 네. 잘못했다. 얘는 탭스 상태에서 곤. 자, 딴 건 건드린 거 없죠? 네. 다시 모르니까 정지했다가 실행합니다. 네, 탭이 사라진 거 보였고요. 다시 권을 비저블로 둔 상태에서 정지하고 실행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탭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화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란 이름으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템플릿은 마스터, 디테일, 플로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게 네, 리스트라고 새 폴더에서 리스트 폴더 만들어 주고요. 파일에 뉴 프로젝트 선택하고 템플릿에서 이것도 재밌겠죠. 드로우볼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햄버거처럼 왼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세팅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템플릿이 많습니다. 좀 더 많으면 더 좋겠는데요. 네, 마스터 디테일 뷰 선택을 하고 넥스트 누릅니다. 자바 잘 선택되어 있고요. 위치 지정합니다. 길벗의 리스트 선택하고 고 피니시 합니다.
네, 새 창이 열렸죠. 뒤에 건 닫아주고요. 실행합니다. 리스트 디테일 있고 디테일 프래그먼트 이렇게 만들어졌죠. 안에 덤이라고 해서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빌드 중이고요. 네, 됐죠. 이렇게 리스트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아래 위 스크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의 번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화면은 굉장히 많이 본 화면이죠. 다양하게 뭔가 조절도 바꿀 수도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 상세한 화면으로 갑니다. 백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네. 이 화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이템 리스트 액티비티고요.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온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가 리스트를 더미로 만들어지고 온 클릭, 뷰를 클릭을 했을 때 갑니다. 클릭을 했을 때 아이템 디테일 액티비티로 갑니다. 여기서 클릭했을 때 디테일 액티비티로 왔죠. 여기서 오고요. 책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코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고 여기에 여기 부분이 디테일 프래그먼트를 호출을 할 겁니다. 디테일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을 거고요. 네, 되어 있죠. 화면단을 구성을 하는데 getSuppor트 프래그먼트 많이 본 거죠. 우리 봤던 거죠. 에 begin 트랜잭션에 추가를 한다. 아이템 디테일 컨테이너라는 부분에 추가를 하는데 프래그먼트를 자기 걸 부릅니다. 코밋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아이템 디테일 프래그먼트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아까 전에 프래그먼트 부르는 거 할 때 요걸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프래그먼트라고 만든 다음에 객체를 넣었어요. 하면 얘가 불러지는데 이 안에서 자세히 이 영역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구성을 하고 화면을 만들어 줬고요. 온크레이트 뷰 안에서 네, 글자도 넣고 네, 이런 글자 넣었을 거예요. 가볼까요? set text detail 더미 뷰에 글자 넣는데 detail about item 2, detail about item의 현재 위치에 번호에 있는 숫자를 넣고 more details information here, more detail information here 포지션의 개수만큼 포룹을 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바깥에 보면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 이 more details information here가 세 개가 나올 거예요. 누르면 세 개 나오죠. 이런 식으로 UI를 자동으로 구성을 해둔 코드입니다. 응용을 하면 여러분이 바꿔서 당연히 괜찮은 앱으로 더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기본 편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 화면에서 이 정도면 밋밋하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클릭했을 때 디테일 화면에 이미지 넣었거든요. 상단 영역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크롤 액티비티 예제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백그라운드 씬 폴더에 가서 사용할 이미지 네, 복사해서 넣거든요. 드로우블에 넣습니다. 드로우블 리소스에 있죠. 리소스에 드로우블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가 안 닫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드로우블의 이미지 복사해서 넣습니다. 넣어주고요. 드로우블 넣고 OK 누르면 들어갔죠. 네, 또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디테일 거죠. 디테일로 갑니다.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아이템 디테일.xml 파일을 열고요.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디자인 보기 열렸죠. 여기서 컴포넌트 트리의 코디네이트 레이아웃 상태에서 코디네이트 레이아웃에서 앱바 여기죠. 요 영역에 넣을 겁니다. 앱바의 툴바 레이아웃 툴바 레이아웃에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백그라운드 찾아야겠죠. 백그라운드 찾습니다. 백그라운드 어딨니? 백그라운드 찾으셨어요? 여기서 동글동글한 타원형 클릭을 해서 우리가 드롭을 해 넣어놓은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들어가라. 네, 들어갔죠.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화면이 릴로드 되고 앱이 실행되고 떴습니다. 자, 8번 눌러볼까요? 8번 갑니다. 8번 클릭하면 네, 여기 이미지 들어갔죠. 하고 네,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스크롤링 있죠. 기능들이 여기도 똑같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앱의 기본 요소인 액티비티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의 수명 주기를 알아봤고요.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를 사용해서 화면을 함께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편은 마지막이고요. UI와 관련된 기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